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 수업 요리북, 조리북, 책요리.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보며 하는 수업이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책을 맛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문. 여러분은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인터넷 검색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로 못 찾게 되면 해결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줄 책 요리를 소개합니다. 첫째, 책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책 읽는 방법. 둘째, 책 속 정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종류를 먼저 알아볼까요?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어떤 모습? 어떤 내용? 짠!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책이에요. 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하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 5가지 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로 백과사전이에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0가지의 내용이 들어간 사전이에요. 여기서 100은 진짜 숫자 100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과사전은 정보 만물 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백과사전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가 있으니 한 권으로 될까요? 아니죠. 많은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길잡이라는 찾아보기, 색인책이 꼭 있답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필요한 거죠. 백과사전에서 도서관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잡이 책이 있죠? 자, 넘겨보면 길잡이 책은 이렇게 가나다 순서로 국어사전처럼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어디 있을까? 오, 여기 있네요. 11, 146. 자, 잘 기억해 주세요. 11은 11권을 뜻해요. 146은 11권에 146쪽에 가면 있다는 말이에요. 와, 진짜 도서관이 여기 있네요. 두 번째로는 언어사전이에요. 언어가 무엇인지는 알죠? 국어 시간에 국어사전 찾기 해봤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 모두 알 거예요. 자, 언어사전은 단어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말의 대부분의 단어를 담고 있죠? 단어와 단어의 뜻, 단어가 쓰이는 예시 문장을 보여줍니다. 가나다 혹은 ABC 순서대로 되어 있겠죠. 국어, 영어, 한자, 북한말 사전 등 언어 사전의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세 번째로 도감이에요. 도감의 도자는 한자어이고 그림을 뜻합니다. 즉, 그림이 있는 사전이에요. 별명을 지어볼까요? 그림 보물창고. 자세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필요할 때 보겠죠. 동물, 식물, 공룡, 도구, 도감 등이 있답니다. 자, 동물 도감에서 고양이를 찾아볼 거예요. 자, 뒤쪽에서 넘겨보면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다 순서대로 있는데 기역에서 고양이를 찾았더니 308이라고 되어 있죠? 308쪽에 가면 이렇게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그림과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번째는 잡지입니다. 도서관에서 본 적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린이 과학동화도 보이네요. 선생님이 보기엔 여러분이 과학동화에서 만화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도 좀 봅시다. 자, 잡지는 최신 정보 알림이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자주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사진, 그림, 작은 글씨가 많죠. 만화도 있고 퀴즈도 있어요. 퀴즈 답을 맞추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잡지는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등등 각각 규칙을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잡지를 받아보는 것을 구독이라고 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행본.
어디서 많이 본 책이죠? 여러분의 베스트셀러 대출 1위 나무집 책이에요. 단행본이라는 말이 어렵죠? 책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책이 단행본이에요. 단행본의 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권으로 나오는 책인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책이고 한 주제의 내용을 담은 한 권.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로 여러 권이 있기도 하지만 낱개로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책이죠. 그림책, 위인전, 동화책 등이 단행본이에요. 자, 그런데 단행본은 이야기책과 정보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름빵같이 등장인물, 사건, 배경으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책. 동시 위인전도 일종의 이야기책입니다. 그리고 멸종되는 동물처럼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정보책입니다. 차례와 찾아보기가 있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 뽑아서 볼 수 있죠. 사회, 과학, 예술, 스포츠 등의 책이 여기 속하죠. 지금부터는 위의 책을 종류별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백과사전과 언어사전 같은 사전류, 도감, 잡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목적, 지, 도, 착. 목적지, 도착이 뭐죠? 목적지, 지도, 도착. 아, 끝말잇기구나. 하나하나 뭔지 설명해 줄게요. 목적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죠. 지도, 지도는 우리가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위치를 가르쳐주는 도구죠. 책에서는 아마 차례나 찾아보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도를 사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읽어봐야겠죠? 사전, 도감, 잡지는 이야기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내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에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위치가 꼭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알고 싶은 정보와 내용을 차례나 찾아보기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는다. 알겠죠? 목적지 도착!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책, 바로 단행본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주제의 책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보는 이야기책, 동화 혹은 소설책이라고 하죠. 이런 책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끼며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읽으면 된답니다. 동시는 리듬감을 느끼며 소리내어 읽고 시의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도 찾아보고요. 위인전은 인물이 왜 존경받게 되었을까 생각해보고 본받을 점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알아봐요. 마지막으로 과학이나 역사책이에요. 사실을 쓴 정보를 주는 책이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찾아보고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국어 사전을 찾아봐요. 그리고 메모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읽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종류별로 책 읽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종류의 책들은 공통점, 같은 점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언제 읽게 되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도서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죠. 알겠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돼요. 어떤 책? 사전, 도감, 잡지, 단행본.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이해하기 쉬운지 선택해주세요.
햄버거란 얇고 동그란 빵 사이에 패티라고 불리는 다진 고기, 양배추, 토마토, 피클, 양파, 소스 등을 넣은 것이다. 자, 그리고 햄버거 그림. 햄버거를 별로 표현한 것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 어느 쪽이 이해하기 쉬운지는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여러 종류의 책으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면 나중에 또 잊게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죠? 정리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그려놓아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앞에서 글보다는 그림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정보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바로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서요. 그래픽은 그림, 조직은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을 그림 형태로 표현한 것이 그래픽 조직자입니다.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그림으로 정리해야 해요. 순서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순서 정리하기 그림이 필요해요. 겹친 동그라미 2개와 표가 있네요. 이 그림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할 때 써요. 동그라미 사이에 합쳐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같은 점을 쓰는 거예요. 양 옆에 빈 곳에는 다른 점을 쓰면 되겠죠? 표에는 다른 점을 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과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것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하나 늘여놓은 정보를 정리할 때 써요. 어렵나요? 그럼 선생님과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이에요. 다람쥐와 청설모는 비슷하게 보여요. 다람쥐는 볼주머니로 먹이를 이동하고 등에 줄무늬가 있어요. 반면 청설모는 입으로 먹이를 이동하고 줄무늬가 없어요. 어떤 글이죠? 다람쥐와 청설모의 다른 점의 정보네요. 먹이 이동 방법과 줄무늬를 얘기하고 있네요. 다람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볼주머니로 이동, 줄무늬는 있음. 청설모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입으로 이동, 줄무늬 없음. 다른 점을 정리해야겠네요. 그럼 표를 가져올게요. 세로로는 다람쥐와 청설모, 가로로는 다른 점인 먹이 이동 방법과 줄무늬를 썼어요. 표 안에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적어봤어요. 자, 한눈에 다람쥐와 청설모의 다른 점이 쉽게 보이죠? 다음 연습이에요. 초식 공룡은 풀이나 나뭇잎, 열매를 먹었답니다. 대표적인 초식 공룡은 꼬리가 10m나 되는 디플로도쿠스, 꼬리 끝에 날카로운 침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머리에 3개의 뿔이 달린 트리케라톱스 등이 있습니다. 초식 공룡의 종류를 설명하는 정보네요. 첫 번째, 꼬리가 10m가 되는 디플로도쿠스. 두 번째, 꼬리 끝에 날카로운 침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세 번째, 머리에 3개의 뿔이 달린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3가지를 늘어놓았네요. 초식 공룡 종류 3가지와 그 특징에 대한 정보죠. 이렇게 늘여놓기 그래픽 조직자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보의 주제인 초식 공룡을 적고 3가지 공룡의 이름과 괄호 안에 특징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어때요? 긴 글이 보기 쉽게 정리되었죠? 오늘 보여준 책 요리를 볼까요? 책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독서 방법, 그리고 정보 내용에 따라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의 종류에는 백과사전, 언어사전, 도감, 단행본, 잡지가 있었죠? 이 책들의 공통점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찾아낸 정보는 알기 쉽게 그래픽 조직자라는 그림으로 정리하기.
선생님이 많은 요리를 알려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요리법을 알고 직접 만들어 먹어볼 시간입니다. 활동지 있죠? 이제 스스로 해봅시다. 여기까지.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